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해지기를 꿈꿨던 평범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강력한 무기에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강해지기 위해 훈련했지만 원하는 능력을 얻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훈련을 마치고 도로로 나갔고 불행히도 트럭에 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죽었지만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누이가 될 소녀를 보고 나서 그는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이 가장 강해지겠다는 꿈의 완벽한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드라는 이름을 얻었고 몇 년 후 그는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겼습니다. 그와 그의 누나 클레어가 훈련 중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일 밤, 시드는 그 지역의 악당들을 공격했다. 그의 작전 중 하나에서 그는 한 괴물이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실험을 진행했다. 한 달 후, 그는 괴물에 대한 실험에 성공하여 저주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 괴물은 여성 엘프였다. 시드는 이 엘프에게 저주가 위대한 악마를 부활시키려는 악마 숭배자들에 의해 걸렸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섀도우라고 소개하고 이 엘프를 알파라고 이름 지었다. 그들의 조직이 형성된 때는 그들이 그림자 정원이라고 부른 때였다. 그들의 목표는 악의 저주로 고통받는 알파와 같은 이들을 구하고 종교단체와 싸우는 것이었다. 클레어의 15번째 생일이 오기 전에 그녀는 미드가르 아카데미에서 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지만 출발 당일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사라졌다. 알파는 클레어를 찾기 위해 수색을 이끌었고 다른 멤버들은 즉시 그녀가 끌려간 장소를 추적했다. 그래서 시드는 그의 누나 클레어를 구하는 임무를 위해 7 그림자를 소환했다. 클레어를 납치한 자의 리더가 그녀와 대화하고 있을 때 그는 7 그림자가 그의 동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상황을 깨달았을 때 알파는 그와 싸웠다. 그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약물을 삼켰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바닥에 검을 찔렀지만 가는 길에 섀도우를 만났다. 두 사람은 싸웠다. 그는 섀도우에게만 패배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주는 다른 약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도 섀도우의 힘에는 통하지 않았고 그는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들이 그의 여동생을 구한 후 그녀는 계속 미드가르 아카데미에 다녔다. 어느 날 시드는 그의 아름다운 추종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잠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몇 년 후 15세가 된 시드는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스켈과 포라는 두 친구를 만났다.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서 세 사람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벌을 받기로 내기를 했다. 벌은 미드가르의 공주 알렉시아에게 접근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알렉시아는 그들의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였다. 불행히도 그녀를 유혹하려고 했던 남자들 중 누구도 그녀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시드는 그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벌을 받아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오후에 시드는 멀리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렉시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고 긴장하는 척했지만 알렉시아가 그를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알렉시아가 갑자기 그의 여자친구가 되겠다고 동의했다. 시드는 알렉시아가 그의 여자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학생들의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졌다. 알렉시아가 갑자기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알렉시아는 그를 펜싱 수업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녀의 영향력 덕분에 그는 최하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수업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제논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는 알렉시아와 결혼하기로 부모님이 동의한 남자였다. 이것이 알렉시아가 시드를 남자친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이유였고 그녀는 제논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사랑에 빠진 척했다. 그녀는 시드가 하층민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적은 돈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는데 돈이 걸려있는 한 시드는 그녀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약속대로 두 사람은 연인인 척 계속했다. 다음 날 학교에 들어서려 할 때 3명의 남자가 시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시드가 알렉시아를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알렉시아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방으로 끌려가서 알렉시아를 어디에 데려갔는지 자백하도록 고문을 당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일에 아픈 척하며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를 정상인으로 여기도록 했다. 알렉시아는 깨어나 보니 감옥의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때 그녀는 옆에 괴물 같은 여성을 보았다. 갑자기 한 남자가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주사를 들고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을 위해 그녀의 혈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드를 고문한 후 그는 오후에 풀려났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알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했고 알파는 그림자 정원의 작전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다. 그들은 알렉시아의 납치가 그녀의 혈액을 노리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파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시드에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처치해 줄지 물었다. 몇 시간 후 베타가 그들이 진행할 작전의 업데이트를 주러 왔다. 그녀는 또한 시드에게 모든 그림자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시드는 그가 자신의 집에 증거를 심어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교단원과 마주하기 위해 내려갔다. 이 증거는 그를 다시 체포할 이유로 사용될 수 있었다. 갑자기 두 사람이 쓰러졌고 그들은 시드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들은 또한 시드에 의해 즉시 처치당했고 그들의 임무가 시작되었다. 한편 알렉시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매우 약해졌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혈액이 가득 찬 큰 주사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여성 괴물에게 주입했으며 그녀는 갑자기 끔찍한 생물로 성장했다. 괴물은 즉시 그녀에게 혈액을 주입한 남자를 처치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렉시아를 묶인 상태에서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 날뛰며 탈출하기 위해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알렉시아의 여동생은 검을 사용해 그것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강하게 공격해도 그 몬스터는 빠르게 재생했습니다. 아이리스는 몬스터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버리면 재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파가 개입하여 그녀에게 몬스터가 그녀가 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몬스터에게 뭔가를 했고 그것은 즉시 인간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시아는 탈출할 길을 찾으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논을 만나 놀라서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논은 그녀에게 자신이 시설의 소유자이며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알렉시아의 분노로 인해 그녀는 그에게 돌진했고 두 사람은 싸웠다. 제논은 그녀를 쉽게 물리쳤다. 그때 섀도우가 나타나 두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제논은 그에게 공격을 했지만 그 속도에 놀랐다. 그들은 계속 싸웠고 제논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강력한 오라를 방출했지만 섀도우는 싸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알렉시아는 섀도우가 검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그녀가 다루듯이 평범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챘다. 제논은 어떤 방법으로도 섀도우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빨간 약을 마시고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즉시 섀도우를 공격했지만 한 대도 맞히지 못했다. 그리고 섀도우는 그를 그냥 두들겨 팼다. 그때 섀도우는 매우 강력한 오라를 방출하고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제논을 끝냈다. 이후 아이리스는 알렉시아를 보고 그녀의 동생을 껴안으러 달려갔다. 다음 날 시드와 알렉시아가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연인처럼 계속 가장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시드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알렉시아는 그를 공격했다. 시드는 피를 흘리며 걷고 있다가 셰리와 부딪혔다. 한편 다른 섀도우 회원들은 지난밤 작전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컬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색과 조사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도 있었다. 그들은 한 그룹이 그들의 조직 이름을 사용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이리스와 알렉시아는 지난밤 싸운 컬트 시설에서 발견한 것을 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갔다. 그들은 셰리가 조사 능력으로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시드와 그의 친구들은 새로 개발된 가게를 방문했다. 줄을 서 있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고 그녀는 그 가게의 직원이었다. 그녀는 시드에게 그들의 설문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초대했다. 시드는 동의하고 그녀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건물의 최상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림자 정원 멤버인 간마라는 여성을 만났다. 그때 그는 그녀가 이 가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시드에게 그가 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시드는 그녀의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비록 그가 간마가 7 그림자 중 가장 똑똑하다고 확신했지만 유일한 문제는 그녀의 서투름이었다. 자리를 잡고 나서 그들은 자신을 그림자 정원이라고 소개한 사기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간마는 니우를 새로운 멤버로 소개했고 알파도 그녀의 전투 능력을 인정했다. 그 후 세 사람은 통금 시간에 걸릴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시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달리기를 멈췄다. 시드는 배가 아픈 척하면서 스켈과 포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말했다. 그는 알렉시아가 근처에서 그림자 정원 위장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렉시아가 몰린 순간 그림자가 그녀를 도우러 와서 즉시 그들 중 한 명을 죽였다. 다른 두 명은 빠르게 도망쳤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쫓아가서 한 명을 죽였다. 니우가 나타나 그림자에게 상대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적이 즉시 니우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먼저 사기꾼을 처치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있는 동안
시드는 자신의 초콜릿을 누구에게 줄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첫 번째로 만나는 여성이 그것을 받을 사람이라고 결정했다. 그가 나가려 할 때 셰리가 많은 책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그것을 두었고 그는 초콜릿을 그녀에게 주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시드는 니유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그들은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들이 지난 밤에 붙잡은 사람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주었다. 니유는 그 사람이 세뇌당한 후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며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주모자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고아원 아이들과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데려가 악마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칭자들은 그림자 정원의 이름을 이용해 진짜 조직원들이 드러나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지만 시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곧 열릴 결투 행사였다. 시드는 스킬과 포의 고집 때문에 결투에 참여해야 했다. 그는 무언가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학생회장 로즈와 싸울 예정이다. 그는 약한 척하며 항상 칼에 맞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공격 후에도 일어났다. 로즈가 다음 공격을 위해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려 할 때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즉시 로즈를 승자로 선언했다. 셰리는 그를 호출했고 둘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셰리는 받은 초콜릿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쿠키 한 봉지를 주었다. 그녀는 또한 시드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드는 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녀의 친구가 되기로 동의했다. 셰리의 양아버지가 대화에 합류했고 그도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셰리 바넷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교실에서 로즈와 한 소녀가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들어왔다. 로즈의 동료가 다가오는 선거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을 때 시드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이닥치며 자신들을 그림자 정원 멤버라고 소개했다. 로즈는 싸우려 했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로즈를 공격했고 시드는 즉시 그녀를 밀쳐내며 자신이 칼에 맞았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소녀가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죽은 척하며 방에 남겨졌고 다른 학생들은 강당으로 끌려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일어나서 상처를 치유했다. 셔리가 유물을 연구하고 있을 때 렉스라는 적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셰리의 경호원인 글렌과 마르코가 즉시 들어와 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이미 적들이 셰리가 돌보고 있는 유물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드는 아래에서 보이는 적들을 처치하며 앙을 겨냥하고 있었다. 셰리가 마법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이 있는 방으로 가는 길에 시드는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비밀리에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녀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그는 그녀를 붙잡고 책을 찾는 데 동행했다. 책을 찾았을 때 셰리는 그에게 그들의 학교에서 마법 사용을 막는 유물은 이른바 탐욕의 눈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연구 중인 유물로 그것을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리는 지하 터널을 통해 강당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탐욕의 눈이 거기에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가 탐욕의 눈 근처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멈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필요한 물건을 방에 두고 와서 시드는 그녀를 위해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자원했다. 렉스가 4명이 조수와 함께 셰리를 찾고 있는 동안 시드는 그들을 공격해 렉스가 혼자 남게 만들었다. 렉스가 가장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시드는 그를 때리며 결국 시드가 죽인 동료들로 가득 찬 방에 갇히게 되었다. 그가 본 것에 소름이 끼쳤고 시드는 즉시 그를 처치했다. 니유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아는 글렌과 마르코의 시체를 보았다. 시드가 왔을 때 그녀는 그림자들이 학교에 들어와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이리스 그룹이 학교 밖에 있는 동안 시드는 셰리가 요청한 것들을 찾는데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모으고 나서 그는 셰리에게 돌아갔다. 아이리스 그룹은 학교 전체를 둘러싼 마법 때문에 행동할 수 없었다. 니유는 강당 안으로 들어가서 포로인 척했다. 그녀는 이미 강당 위에 있는 간마의 그룹에 신호를 줄 것이다. 준비가 끝난 후 셰리는 유물을 활성화하려 했고 성공했다. 그녀는 즉시 강당으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로 갔다. 그림자 정원 사칭자들의 리더는 렉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총성이 들리자 모두가 놀랐다. 적이 다른 학생들을 하나씩 쏘기 시작했다. 셰리가 강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즉시 유물을 사용했고 학교를 둘러싼 마법이 사라졌다. 로즈는 이 상황을 느끼자마자 적에게 돌진하며 학생들에게 다른 적들도 공격하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재빨리 몰려들어 로즈의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적의 리더는 학생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셰리가 던진 유물을 단순히 가져갔다. 갑자기 그림자와 그림자 정원의 다른 멤버들이 도착했다. 그림자 정원 멤버들이 적들과 싸우는 동안 로즈는 학생들에게 강당을 떠나라고 알릴 기회로 삼았다. 셰리는 양아버지를 찾으러 가려 했지만 가스 누출을 발견했다. 몇 초 후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다. 감마와 다른 멤버들이 밖에 있는 동안 그들도 다른 학교 건물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적의 리더가 한 짓으로 그는 이를 성취한 후 떠났다. 아이리스 그룹은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로즈를 보았고 두 개의 그룹이 자신들을 그림자 정원이라고 소개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그림자 정원이 적들을 처치했고 감마의 그룹도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갔다. 그들은 그림자가 적의 리더를 제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의 리더는 방에서 책을 하나씩 가져와 바닥에 태웠다. 시드는 그에게 나타났고 적의 리더가 학교의 부교감이자 셰리의 양아버지인 루터란 바넷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터란은 셰리의 어머니와 만난 경과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시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훌륭한 연구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탐욕의 눈유물을 보았고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정부에 맡기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루터란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를 죽였고 지금까지 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싸웠고 시드는 쉽게 패배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림자가 나타나고 루터란은 그의 몸에 탐욕의 눈을 사용했다. 그에게는 큰 힘이 주어졌지만 섀도우를 공격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 그를 맞출 수 없었다.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용했지만 부상당한 건 그뿐이었다. 그는 다시 섀도우를 공격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정리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섀도우가 모든 일의 죄를 뒤집어쓰고 세계의 배신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섀도우는 자신이 그렇게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섀도우 가드는 선이나 악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원하는 길만을 걸을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섀도우는 루터란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찔렀고 루터란이 셰리의 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그에게도 했다. 그는 즉시 떠났지만 셰리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학교 전체가 파괴되어 조기 방학이 주어진 덕분에 시드가 학교를 떠나고 있을 때 셰리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그는 셰리에게 도움을 주어 고마웠다고 말하며 그냥 라고스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셰리는 조기 방학 때문에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으며 다른 학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시드는 집에서 할 계획이 없어서 누나에게 다시 데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숨었다. 그는 알파에게서 다음 임무에 관한 편지를 받았고 그것은 성지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한편 그림자 팀의 베타와 엡실론은 누가 시드에게 더 눈에 띄었는지에 대해 논쟁하기 위해 서로 마주쳤다. 그들의 논쟁 중에 니후가 알파가 보낸 새로운 임무를 알리러 왔다. 반면에 자매인 알렉시아와 아이리스는 알렉시아가 신성한 땅으로 떠날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감마의 가게에 갔다. 시드는 신성한 땅으로 여행을 떠났고 로즈가 함께했다. 그는 사실 신성한 땅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어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우 빠르게 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기차를 타기로 선택했지만 이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로즈가 그를 봤고 이것이 그들이 여행을 함께하게 된 이유였다. 신성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리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걸어가던 중 로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나츠미를 발견했고 그는 자신의 책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로즈는 즉시 줄을 서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사인을 받을 기회를 잡았다. 시드는 선반에 진열된 책들을 바라보면서 이 책들이 자신의 이전 삶에서 읽었던 책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며 아마도 자신과 같은 누군가가 환생하여 같은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줄에 가서 그것이 베타라는 것을 알아냈다. 감마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시드에게서 배운 정보를 사용했다. 베타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배운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출판했다. 그는 베타가 자신이 나누어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전체 이야기를 베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베타는 사인 대신 그들의 다음 임무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책에 담았다. 알파는 대성당에 가서 드레이크 대주교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주교의 다른 동료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알파가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알파가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당 전체를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시드는 위에서 지역을 관찰하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건물 지붕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내려오자 시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공격했다. 그는 시드가 먹던 아이스크림에 숟가락만 쳤다. 누군가 위에서 그 남자를 공격했고 그는 즉사했다. 그것은 엡실론으로 드러났고 그녀는 시드에게 대주교 암살과 범인에 대한 임무의 현재 상태를 알렸다. 다음 날 시드는 온천에서 목욕하기로 결정했지만 알렉시아도 그곳에 있었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시드가 편안히 쉬고 있는 동안 알렉시아는 어색함을 느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시드에게 이야기했다. 시드는 그녀가 신성한 땅에 간 이유를 물었다. 알렉시아는 그녀가 여신 시험을 위한 특별 게스트라고 대답했다. 시드가 여신 시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알렉시아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여신 시험은 매년 성소의 문이 열릴 때 열리는 위식 전투였다. 고대 전사들이 성소에서 깨어나 도전하는 자와 싸우는 것이었다. 알렉시아는 또한 대주교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가 신성한 땅에 온 목표 중 하나는 그를 감사 조사하는 것이었다. 시드는 주제를 바꾸고 그녀에게 그의 엑스칼리버를 쳐다보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당황함을 숨기기 위해 그것을 좀 더 벌레처럼 묘사했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 후 그는 동시에 알렉시아 앞에 서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시드는 목욕에서 나왔고 알렉시아는 그 자리에 얼떨떨하게 남았다. 여신 재판을 개최할 날이 도래했다. 로즈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츠미로 더 잘 알려진 베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현직 대주교 넬슨이 말하는 동안 알렉시아는 고 대주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그의 거절을 기억했다. 나츠미의 이름이 불리자 알렉시아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츠미는 고개를 돌려 알렉시아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알렉시아가 시드나 섀도우와 함께할 때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알렉시아가 짜증을 내자 그녀는 나츠미의 발을 밟았고 로즈는 시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시드의 이름이 도전자로 불리자 알렉시아와 나츠미는 놀랐다. 시드는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가능한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시드로서 싸우는 것을 생각했지만 강력한 고대 전사가 나올 경우 관객들은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도망치는 것이지만 그의 학교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렇게 할 경우 그는 퇴출당할 수도 있으며 커워드 아이스로 인해 학교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자신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싸웠고 그의 상대는 재앙의 마녀로 알려진 오로라였다. 알렉시아와 로즈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베타는 오로라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 베타는 넬슨에게 오로라에 대해 아는 것을 더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넬슨은 그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고 말했다. 그는 그림자가 오로라와 싸우게 된 것은 단지 불운이라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오로라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렉시아는 넬슨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림자의 상대가 된다면 그림자의 힘은 분명히 오로라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로라가 먼저 공격했지만 모든 공격은 그림자에게 피했다. 그녀는 섀도우가 반격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오로라를 즉시 물리쳤다. 섀도우는 오로라가 사라진 직후 곧바로 떠났다. 투기장의 장벽은 서서히 갈라졌고 그것이 부서지자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이 형성되었다. 도시의 큰 부분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섀도우는 이미 밖에 있었지만 투기장의 문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자 그는 어디를 가든 이 문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싸움을 떠올리자마자 그는 그를 또 다른 차원으로 데려갈 이 문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넬슨은 그림자의 전투 직후 여신의 시련 중간에 성역으로 가는 문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넬슨은 즉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경기장을 떠나라고 알렸다. 알파, 델타, 그리고 엡실론은 다른 섀도우 가든 멤버들과 함께 도착했다. 알렉시아는 문이 닫힐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알파와 델타는 문에 다가가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엡실론은 넬슨을 성역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처형자 베놈에게 공격당했다. 그녀는 이 공격을 피하고 적을 신속하게 물리쳤다. 그런 다음 그녀는 넬슨을 성역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베타가 문에 들어섰을 때 알렉시아와 로즈가 뒤따랐다. 전설에 따르면 영웅 올리비에가 악마를 물리친 후 악마의 손이 여기서 봉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파와 그림자 정원은 그들이 교단과 악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이 영웅 올리비에의 동상을 보았을 때
도시의 공공전시와는 달리 그것이 여성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알파와 그림자 정원 다른 구성원들과 유사한 엘프였다. 한편 시드는 묶이지 않은 채 앉아있는 오로라가 있는 하얀 방으로 갔다. 시드는 그녀를 해방시켰고 그들은 성소에서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오로라는 성소가 고대 전투의 기억을 담고 있는 감옥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마법의 핵심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녀는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그들의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나오고 정원 주변을 걸어다니던 중 젊은 오로라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오로라는 울고 있는 것이 짜증나서 그녀를 때렸다. 알파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올리비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단들이 고아 아이들을 모아 실험하던 시설에 있었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견디지 못하고 실험의 부작용으로 죽어갔다. 거기에서 몇몇 여성들은 포세스드로 여겨지며 살아남았다. 올리비에는 이단자들이 주입한 디아블로 세포와 호환되는 몇 안 되는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올리비에는 악마의 힘을 가졌을 때 임무를 받았다. 모두가 알고 있던 것은 이 임무가 악마를 물리치는 것이었지만 사실 올리비에는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세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올리비에가 악마의 여러 부분을 베어내도 악마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 고대 유물을 사용하여 그들은 악마의 한 손을 멈출 수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열었을 때 그들은 살에서 나오는 피를 연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큰 힘을 주는 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교단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극도의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화를 막아 영원한 젊음을 가질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약은 디아블로의 구슬이라고 불리지만 이 약을 복용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년 한 번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약이 단 12개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운드 기사단이라고 불리는 교단 조직의 고위 관료들이 언급되었다. 그들은 이 조직이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한 명이 넬슨 대주교라는 것을 알아냈다. 알파는 디아블로의 구슬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교단들이 올리비에의 혈통을 가진 그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주교는 형체를 바꾸려던 중 갑자기 델타에게 뒤에서 찔렸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들을 공격했기에 그들은 흩어졌다. 알파와 다른 이들은 넬슨과 그의 클론들이 있는 온통 하얀 곳으로 갔다. 반면 엡실론과 그림자 정원 다른 멤버들은 뒤에 남겨졌다. 델타는 즉시 넬슨에게 돌진했고 둘은 싸웠다. 그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알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성역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힘이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넬슨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넬슨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여성 상대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다. 델타는 그녀의 철판을 사용하여 넬슨의 클론을 무너뜨리며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섀도우 가든의 다른 구성원들은 시설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때 그들은 좀비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았다. 그것이 다가오자 엡실론이 가까이 갔다. 그들이 만나자 그것은 아이의 영혼처럼 변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들은 이단들이 행한 실험에 대한 데이터 위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단과 악마에 대한 조사를 돕는 정보를 찾았다. 시드와 오로라는 고대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이끌렸다. 넓은 구덩이에서 그들은 다시 젊은 아우로라를 보았다. 아우로라는 시드의 검을 빌렸고 젊은 아우로라를 죽이려 할 때 전투에서 죽은 자들에 의해 갑자기 공격받았다. 다행히 시드가 재빨리 그녀를 구했다. 이전에 누워있던 시체들이 하나씩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그들과 싸우며 대부분의 시체를 쓰러뜨렸다. 시드는 검으로 젊은 아우로라를 공격했고 그들은 성소의 중앙으로 전이되었다. 그들은 문을 막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검을 보았다. 시드가 검을 뽑으려 할 때 아우로라는 검의 주인의 후손만이 그것을 뽑을 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다. 델타는 올리비에 동상이 세워진 지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넬슨의 다른 클론들과 계속 싸웠다. 넬슨은 올리비에를 구출했고 그때 엡실론 그룹이 알파에게 조사가 끝났다고 알리러 왔다. 그들은 즉시 그 지역을 떠났고 넬슨과 올리비에는 남아있었다. 갑자기 넬슨은 누군가 성역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받았다. 시드와 오로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넬슨과 올리비에가 도착했다. 시드는 즉시 넬슨의 여성 동료가 알파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넬슨은 올리비에에게 시드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올리비에의 속도로 그녀는 시드를 여러 번 공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넬슨은 시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오로라는 그가 올리비에와의 싸움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가 성역에서 나갈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넬슨은 그녀가 자신과 협력하면 시드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끼어들었다. 그녀는 넬슨의 제안에 동의할 뻔했지만 시드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그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올리비에를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오로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넬슨의 짜증 때문에 그는 올리비에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시드를 찔렀다. 하지만 시드는 미소를 지으며 한쪽 눈을 떴다. 그는 올리비에를 잡아물어 그녀를 즉시 사라지게 했다. 시드가 넬슨에게 다가가자 그는 올리비에의 복제물들을 더 풀어놓았다. 그는 이 복제물들 중 일부에게 동시에 시드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시드는 눈을 뜨고 쉽게 그들을 무찔렀다. 넬슨은 시드의 무기를 보고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시드는 마법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성소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넬슨은 화가 나서 모든 복제물에게 동시에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시드는 그의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알파와 다른 그림자 정원 멤버들은 밖에서 이를 경탄하며 지켜보았다. 두 공주마저 이 극단적인 힘에 충격을 받았다. 시드는 악마의 부러진 팔이 묶인 모습과 아우로라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그녀 옆에서 깨어났다. 아우로라가 그에게 손을 대려 할 때 그녀의 손은 점차 사라졌다. 아우로라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시드와 함께한 기억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돌아오는 길에 알렉시아는 그림자 정원과 컬트에 관련된 일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발생한 일들과 진행 중인 전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싶어 했다. 그녀는 로즈와 베타에게 자신이 계획한 일에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엡실론은 알파에게 성역과 신성한 검의 완전한 파괴에 대해 보고했다. 그녀는 그들이 마법핵에서 샘플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한 베타의 임무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공주들과 사교를 해야 했다. 엡실론은 그들의 이론이 맞다고 확인했다. 아우로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고 그것은 악마 디아블로였다. 그 후 알파는 그녀에게 다음 임무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그 임무는 미드가르 왕국 수도로 가는 것이었다. 임무가 계속되는 동안 간마는 마들리드에서 땅을 판매하고 있는 에이전트와 이야기했다. 이 중개인이 그녀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을 때 뉴가 들어와 그 지역에 석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간마는 즉시 중개인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 땅을 구매했다. 뉴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일 강 주변의 땅을 사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간마는 알파에게 오리안나의 왕실 수상인 퍼브 아셋의 미드가르 왕국 방문 소식을 알렸다. 알렉시아와 그녀의 여동생 아이리스는 신성한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논의한 내용에는 그들의 왕국의 동맹국 중 하나인 오리안나 왕의 방문이 포함되었다. 아이리스는 자신이 참여할 예정인 부신 축제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성공한다면 그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나 왕, 고위 관리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었다. 알렉시아는 컬트와 섀도우 가든 회원들이 다시 부신 축제에 개입할까 걱정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섀도우 가든의 회원들, 특히 섀도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컬트와 섀도우 가든이 부신 축제에 방해를 하면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로즈가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서 무언가 느끼고 거기서 본 것에 놀랐다. 부신 축제의 시작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모였다. 그 사이에 시드는 건물 꼭대기에 서서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또한 참가할 계획이었고 약한 참가자인 척할 예정이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가 대회에서 보여줄 것에 놀라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간마에게 가서 외모를 바꾸기 위한 계획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의 전체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베타의 발명을 꺼내왔다. 그녀는 또한 먼데인맨의 페르소나를 추천했고 시드는 그것에 동의했다. 세션 후 그들은 먼데인맨의 정확한 얼굴과 몸을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 시드가 먼데인맨의 모습으로 밖에 나갔을 때 그는 앤 로즈를 만났다. 시드의 외모 때문에 앤 로즈는 그에게 부신 축제에 참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시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대답한 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사실 앤 로즈의 반응이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변장을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부신 축제에 항상 참여하는 퀸턴이라고 소개한 남자에게 가로막혔다.
핀터는 그에게 자신 같은 약자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더 약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핀턴의 주먹에 다치고 있는 척하는 시드를 때렸다. 그러나 앤로즈가 말하며 그를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핀턴은 떠났고 앤로즈는 시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들었다. 시드가 떠나기 전에 그들은 서로 소개했다. 그가 대회에 등록한 후 그는 스켈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켈은 부신 페스티벌에서 열릴 전투에 베팅할 계획을 세웠다. 예선에서 대회가 시작될 것이므로 그는 잠재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다. 그는 또한 시드에게 토너먼트에 가능한 우승자들, 즉 아이리스와 로즈를 알려주었다. 저녁에 시드가 집으로 가는 길에 로즈를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약혼자인 퍼브 아샤트, 퍼브 에스헷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 후 로즈는 왜 그녀가 검을 들기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자라온 지역의 예술과 문화에 따르라는 주변 사람들의 뜻을 어기고 검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녀는 검을 들고 싶다는 관심이 한 남자에게 구출당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로즈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시드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겠냐고 물었다. 시드는 로즈에게 예스라고 답하고 자신이 사온 음식을 주었다. 다음 날 스켈은 시드를 예선에서 싸움을 관전하러 데려갔다. 그는 잠재적인 참가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들은 참가자 중 한 명인 골드유를 만났고 그는 스켈에게 가장 강한 참가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드는 잠시 떠났다. 원데인맨이 다음에 싸울 예정이었고 그의 상대는 곤잘레스라는 이름이었다. 골드는 자신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곤잘레스의 힘은 1364인 반면 원데인맨의 힘은 겨우 33이라고 말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곤잘레스가 먼저 쓰러지자 모두 놀라워했다. 문대인의 공격 속도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아나로스는 보았다. 골드는 자신의 계산 실수를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스켈에게 내일 문대인과 싸울 것이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스켈에게 자신이 누구에게 베팅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가 돌아오자 스켈은 그에게 내일 베팅할 자금을 즉시 요청했다. 그들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드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스켈은 서둘러 그의 방으로 가서 신문 내용을 보여주었다. 뉴스는 로즈가 약혼자 퍼브 아셋을 찔렀다는 의혹과 그녀의 행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로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알렉시아와 베타는 즉시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들은 오리나 왕국이 미드가 왕국이 이 사건의 해결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로즈의 약혼자가 오리안의 공작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즈가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다. 그들은 로즈가 공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알렉시아는 로즈가 붙잡히기 전에 로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베타는 그녀에게 정보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로즈의 약혼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할 예정이다. 알렉시아는 아이리스와 상담하기 위해 이야기하려고 했다. 알렉시아가 떠난 후 베타는 그림자 정원 멤버에게 알렉시아에게 페르브 아샤트와 오리안 왕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알렉시아는 더 많은 생각을 하느라 바쁘게 되어 즉시 행동할 수 없었다. 한편 로즈는 복잡한 통로 때문에 지하 터널에 있었고 그곳을 좋은 숨을 곳으로 선택했다. 시드와 스켈은 대회를 지켜보았고 시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자신에게 엘프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자신의 여동생의 딸을 찾고 있다고 했고 아마 그가 그녀와 닮은 엘프를 알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자가 후드를 벗자 시드는 즉시 알파가 떠올랐다. 하지만 시드는 그녀와 닮은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시드를 공격했고 시드는 충격받은 척하고 겁먹은 척했다. 여자는 그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수를 해서 시드를 일으켜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베아트릭스라고 소개했다. 아노로스가 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퀸틴이 그녀에게 다가와 멍든 남자의 지난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한 오늘 멍든과 경기를 할 골드에 대해 언급했다. 아노로스에 따르면 골드는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후퇴했기 때문에 무패전설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토너먼트에서 3번 마주쳤을 텐데 그는 항상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참가자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가 멍든 남자에게는 물러서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골드는 즉시 공격했지만 멍드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골드는 계속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즉시 후퇴했다. 퀸틴은 멍든이 한 행동을 보지 못했지만 아노로스는 멍든의 목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만 들었다. 골드는 문대인이 자신을 이길 기회를 놓친 것에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황금용 검을 사용해 상대를 처치하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문대인이 재채기를 하며 그를 밀쳐냈다. 이로 인해 문대인맨이 승리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믿을 수 없었다. 아노로스는 문대인이 골드의 반짝이는 갑옷에 익숙하지 않아 재채기를 했다고 변명하려 했다. 퀸틴은 이번에는 그것을 믿지 않으며 문대인이 계속 승리한다면 예선 결승에서 그와 맞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아이리스는 퍼브 아스엣에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확실한지 물었다. 퍼브 아스엣은 알렉시아의 납치 사건 때문에 아이리스의 의도를 이해했다. 오리안나의 왕은 페르브 아샤트의 명령을 따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이리스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예선 결승이 오자 먼데이는 퀸틴을 빠르게 이겼다. 이로 인해 먼데이는 이미 본선에 진출했고 1라운드에서 아노로스와 맞붙게 되었다. 관객들은 먼데인에게 배팅할지 말지 혼란스러워했다. 그 사이 로즈는 그녀를 찾던 이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녀가 경비원들을 검으로 때렸지만 중요한 부위는 맞히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어 즉시 도망쳤고 계속해서 쫓기고 있었다. 시드가 다가오는 대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스켈이 그를 방문해 로즈의 행방을 찾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보상을 보여주었다. 스켈은 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시드는 클레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옷을 입고 스켈을 끌어내 로즈를 찾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스켈은 이것이 시드가 여동생이 기분이 좋지 않은 동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그는 과거의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월광소곡임을 깨달았다. 그는 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월광소곡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연주하는 사람이 자신처럼 환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그가 가르쳤던 것을 적용한 엡실론만 있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한 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피아노 연주로 가족에게서 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시드에게 오리나 왕국에서 초대를 받았다고 알렸다. 마찬가지로 이는 그녀가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과 그림자 정원 멤버로서의 의무를 모두 수행할 기회였다. 그래서 시드는 그녀에게 로즈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베타 가2일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SPC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로즈가 지하 터널에 숨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수색을 계속하기 위해 떠났다. 그 사이에 베타와 알렉시아는 로즈의 수색 상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알렉시아는 아이리스가 눈치챈 것에 대해 말했다. 오리안 왕은 그녀의 여동생이 그를 보러 갔을 때 이상해 보였다. 베타는 그 계단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물었다. 그러자 알렉시아는 그것이 지하 터널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로즈를 찾으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로즈는 그녀를 붙잡으려는 이들과 싸우느라 지쳐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궁전에서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모습을 봤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즉시 이것이 퍼브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왕에게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데 다른 관리들도 연루되어 있음을 알았다. 분노에 휩싸여 그녀는 부상을 입은 퍼브를 공격했고 자신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퍼브가 컬트의 일원이며 그 컬트의 다른 구성원들이 현재 오리안 왕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 끌려온 그 왕국의 무고한 병사들이 단지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드를 기억하며 그가 그녀를 믿는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갑자기 그녀는 몸에 걸린 저주로 인해 가슴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달빛 소나타가 들리자 그녀는 일어나서 계속 걸었다. 멀리서 그녀는 그림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아름다운 음악에 박수를 치던 그녀에게 그림자가 일어나 현재 계획에 대해 물었다. 로즈는 슬프게도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싶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몸에 걸린 저주가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를 쫓던 이들이 그녀를 공격하려고 나타났다. 그녀는 그때 섀도가 준 힘을 사용해 보았다. 알렉시아는 어딘가에서 강력한 힘을 느끼고 그곳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다 그녀는 로즈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녀에게 접근했다. 알렉시아는 로즈가 퍼브에게 그런 행동을 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로즈는 그들이 이 혼란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알렉시아는 화가 나서 공격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후
베타는 로즈가 의식을 잃은 알렉시아를 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알렉시아를 베타에게 맡겼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베타는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막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로즈는 즉시 떠났다. 시드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 클레어는 여전히 그를 패션틀리 기다리고 있었다. 클레어의 분노 속에서 그녀는 그를 스트랭글드하였고 그제서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동생의 분노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부신축제 관람을 위한 티켓을 주었고 로즈 대신에 그녀가 학교를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알렉시아가 베타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베타가 해외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렉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오리안 왕국에 관한 정보가 담긴 봉투를 남겨두었다. 부신축제의 주요 토너먼트가 시작되었고 시드는 클레어에게서 받은 것이 VIP 티켓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아이리스를 보았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리스는 시드에게 알렉시아의 실종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다. 그것은 제논의 짓이었다. 그들은 알렉시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그녀에게 예전에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보고 싶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은 무신제에서의 참가자는 아니었다. 그 사람은 전쟁 여신이라 불리는 엘프 검술 마스터였다. 그녀의 이름은 베아트릭스로 무신제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사람이며 그녀가 그 지역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시드는 갑자기 알파처럼 생긴 엘프를 떠올렸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경기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는 걸으면서 강력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비아트릭스였고 그녀는 다시 그에게 자신과 닮은 엘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브는 아이리스를 찾아가 알로로스와 먼데인 맨 간의 진행 중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리스는 먼데인이 약해 보이지만 먼데인 맨이 싸움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아 알로로스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로로스는 먼데인의 과거 전투를 기억했고 그는 아직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싸움이 시작되자 알로로스는 즉시 공격했지만 먼데인은 그것을 막고 피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먼데인이 반격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속도에 놀랐다. 그래서 그녀는 먼데인의 다음 공격에 대한 카운터를 준비했다. 그의 공격 후 그녀는 그가 자신의 카운터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노로스가 패배하고 먼데인이 승리한 이유였다. 아이리스는 이에 감명을 받았지만 먼데인이 어떻게 이겼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그의 독특한 검 잡는 스타일을 주목했다. 다음 싸움이 그녀와 먼데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그녀는 먼데인이 아직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만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다. 아이리스가 떠나자 페르베도 이를 마무리하고 그의 직원들에게 먼데인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가 저승의 사람이라고 의심했다. 그동안 아노로스는 먼데인에게 다가가 그들의 경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 그녀는 그를 벨골타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자신이 거기서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리스가 상대를 이긴 후 그녀는 베아트릭스가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보고 쫓아갔다. 광장에서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베아트릭스는 그녀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다음 날 시드는 빕스 장소로 돌아가 경기를 관람했다. 아이리스도 경기를 보러 도착했고 몇 분 후 그들은 경비원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베아트릭스를 보았다. 아이리스는 그들에게 가서 그녀가 베아트릭스를 초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이 여자가 베아트릭스라는 사실에 놀랐다. 퍼브는 로즈의 아버지에게 약을 계속 주면서 그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드가르 왕과 함께 그들은 대회를 지켜볼 예정이다. 퍼브의 하인들은 문대인의 배경을 조사했지만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는 문대인이 실제로 저승에서 왔을 것이라는 그의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이 비아트릭스 앞을 지나칠 때 그녀는 그에게 나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퍼브는 화가 나서 그녀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지만 아이리스가 비아트릭스의 이름을 언급하자 놀라서 그냥 놓아주었다. 그는 비아트릭스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도 죽이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리스보다 그녀가 더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클레어의 싸움이 끝나고 다음은 문대인과 아이리스의 싸움이었다. 싸움이 시작되자 아이리스는 그에게 공격받는 이상한 기분에 즉시 후퇴했다. 그녀의 상상은 계속해서 먼데인의 공격에 지속적으로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로즈가 부신축제의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닥에 있는 교단원들의 시체를 보았다. 그때 베타와 다른 섀도우 가든의 멤버들이 나타나 그녀에게 하려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아이리스는 먼데인의 팔이 조금만 움직여도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꼈다. 관중들은 아이리스의 반응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에 화가 난 그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즉시 먼데인에게 돌진했다. 그녀가 먼데인 가까이에 갔을 때 그는 이전에 들고 있던 검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고 그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의 검이 그녀를 향하고 그녀의 검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문데인은 싸움에서 승자로 선언되었다. 미드가르 왕은 즉시 떠났고 퍼브는 그가 본 것에 대해 걱정했다. 비트라익스는 문데인의 기술에 감탄했지만 그와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로즈가 갑자기 나타나 퍼브와 그의 아버지와 대면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말을 하며 그녀를 용서했다고 했고 이는 퍼브를 놀라게 했다. 그러자 로즈가 갑자기 공격했지만 퍼브는 즉시 로즈의 아버지를 방패로 만들어 그녀가 대신 아버지를 찔리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자신의 생명도 마감하려고 했다. 푸르베는 즉시 그의 부하들에게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갑자기 문데인이 개입하여 푸르베의 경호원들을 죽였다. 로즈는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기억하며 그가 검을 휘두르도록 영감을 주었다. 문데인이 그림자로 변신한 후 로즈는 그를 멋진 강도 사냥꾼으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 멋진 강도 사냥꾼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림자가 악과 싸우려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지만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녀에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땅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달려갔고 시도우는 퍼브가 그녀를 쫓는 것을 막았다. 퍼브가 다른 경비원들을 호출했을 때 그들 모두가 베타와 다른 이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베아트릭스가 갑자기 시도우를 공격했고 그 공격의 강한 충격력으로 건물이 점차 파괴되고 있어서 퍼브는 즉시 그곳을 떠났다. 그들의 싸움은 건물 꼭대기에서 계속되었다. 시도우가 갑자기 사라져서 베아트릭스의 뒤로 이동했으며 그녀는 그의 속도에 놀랐다. 아이리스는 미스랄 검을 들고 이와 함께 와서 베아트릭스에게 그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스랄 검의 힘을 2번 사용했지만 그는 2번 모두 피했다. 베아트릭스는 그를 공격했고 그들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로즈가 멀리 있을 때 그녀는 알파를 만났다. 알파는 로즈에게 오리안나 왕국을 구하기 위해 혼자 싸울지 아니면 섀도우 가든과 협력할지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로즈는 섀도우 가든이 오리안나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그룹과 협력하기로 선택했다. 한편 섀도우와 비아트릭스 간의 싸움은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어졌다. 아이리스는 비아트릭스에게 그를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섀도우를 공격하길 원했다. 그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의 힘과 속도로 인해 여전히 효과가 없었고 둘 다 그에게 패배했다. 아이리스와 비아트릭스가 일어섰을 때 섀도우는 강력한 힘을 방출하여 두 사람을 기절시켰다. 갑자기 온 도시가 환해졌고 그때 그림자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이리스는 싸움의 결과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비아트릭스는 조카를 아직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가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베타는 그림자가 미드가르가 그를 찾느라 바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미드가르는 오리안나의 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자는 계속해서 평범하고 약한 학생인 척했다. 반면 알파는 로즈를 데리고 그림자 정원의 은신처가 있는 고대 수도 알렉산드리아로 곧장 갔다. 알파는 람다에게 로즈가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개발할 때까지 훈련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람다는 두 멤버에게 로즈가 그들의 그룹에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이것이 그림자에서의 위험 시즌 1위 끝이었다. 좋아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